충청남도가 민선 8기 첫 조직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경제실과 미래산업국을 산업경제실로 통합해 직급을 2급으로 높이는 등 지역경제 성장에 방점을 뒀습니다. 세종주거복지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주거 취약계층에게 임대주택 상담이나 주거복지 관련 제도 안내 등 주거복지와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지난 2018년 폐쇄 조치된 서남대학교 아산 캠퍼스가 수년째 방치되고 있습니다. 이에 활용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지자체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천안시와 국토교통부 도로미세먼지연구단이 미세먼지 저감 기술 시범단지 조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박경기 아산시장이 대통령실을 방문해 국립경찰병원 분원 아산 유치와 아산항 개발에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충청남도가 민선 8기 첫 조직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경제실과 미래산업국을 산업경제실로 통합해 직급을 2급으로 높이는 등 지역경제 성장에 방점을 뒀습니다. 보도에 송용환 기자입니다. 충청남도가 내놓은 조직 개편안입니다. 가장 눈에 띄는 건 산업경제실입니다. 경제실과 미래산업국을 통합한 것으로 미래산업과와 탄소중립경제과를 둬 일자리 창출과 친환경 지능형 모빌리티 산업 등을 담당합니다. 직급도 기존 국장 상급에서 실장 2급으로 높였습니다. 새로 신설되는 균형발전국은 도내 5대 권역별 전략사업을 발굴하고 맞춤형 발전 동력을 마련합니다. 김태흠 지사의 대표 공약인 베이밸리 메가시티와 안면도 관광지 개발 등을 뒷받침하게 됩니다. 이 밖에 청년 공동체 지원국은 청년 담당관으로, 저출산 보건복지실은 복지보건국으로 명칭이 바뀝니다. 조직 개편안에 따르면 도는 현재 13개 실국 66개 과에서 11개 실국 65개 과로 2개국 1개 과가 줄어듭니다. 조직 개편안이 담긴 조례안은 이달 말 도의회에 제출돼 오는 12월 16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입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이 바로 의식주죠. 이 가운데 주거권 보장은 현대사회가 풀어야 할 최대의 숙제가 되고 있는데요. 주거 취약계층에게 맞춤형 주거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 세종시에 생겼다고 합니다.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다정동 LH 희망상가에 자리한 세종시 종합주거복지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지난 2018년 주거 종합계획에 반영한 지 4년 만입니다. 이곳은 주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임대주택 상담이나 주거복지 관련 제도 안내를 비롯해서 긴급 주거 지원과 주거 환경 개선 등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주거복지와 관련해 기존의 시청이나 한국토지주택공사, 그리고 민간단체 등에서 따로 추진하던 사업들을 이곳 센터에서도 맡아 맞춤형 지원에 나설 수 있게 된 겁니다. 이름 그대로 주거복지와 관련된 원스톱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질 걸로 보입니다. 서비스와 그리고 지원과 그리고 안내를 통해서 이분들의 불편함을 덜어드리고 또 이분들에게 내 집 마련의 정보를 유효적절하게 제공하는 그런 좋은 일을 할 것이라고 봅니다. 한기정 초대 센터장은 신도시와 읍면지역 간 각각의 특성에 맞는 주거복지 서비스 제공으로 주거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각오를 전했습니다. 읍면동에 대한 편차가 심하다라고 대부분 느끼셔요. 그런데 세종시 신도시만 해도 지금 주거에 대한 부분은 착한 부분들이 많고요. 그리고 읍면에 대한 지원 또한도 어디 구석구석 촘촘하게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편 이날 개소식에선 세종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 초록우산 어레이재단, 세종사회복지협의회, 세종건축사회 등 5개 기관이 협약을 맺고 앞으로 다양한 주거복지 사업을 함께 추진해 나가기로 합의했습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박경기 아산시장이 대통령실을 방문해 국립경찰병원 분원 아산 유치와 아산항 개발에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박 시장은 17일 대통령실 강순규 시민사회 수석과 임상준 국정과제 비서관 등을 만나 국립경찰병원 아산분원 설립이
대통령 지역 공약대로 아산시에 유치될 수 있도록 요청했습니다. 또한 아산시의 아산항 개발 의지와 건설 계획의 당위성에 대해 적극 설명하고 2025년 수립 완료되는 제4차 항만 기본계획 수정계획에 아산항이 포함될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세종시 교육청이 오는 2026년까지 제주도에 있는 학생 해양수련원의 수용 규모를 3배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최규진 교육감은 기자간담회에서 기존 100명 수용 가능한 펜션형 시설에 더해 200명을 동시 수용할 수 있는 새로운 시설을 지어 전체 300명 수용 규모의 해양수련원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총 175억 원을 투입해 현재의 수련원 인접 부지 8,300여 제곱미터를 매입하고 이곳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건축물을 새로 지을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의당 세종시당이 이혁재 시당위원장을 재신임해 3기 위원장으로 선출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창당부터 지금까지 시당을 이끌고 있는 인물로 지난 6월 지방선거 이후에는 지도부 사퇴에 따른 당 수습을 위해 비상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직을 수행해왔으며 오는 28일 임기를 마치고 시당으로 복귀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위원장은 난개발 과정에서 피해 입은 억울한 주민의 삶을 지켜낼 것이며 땀 흘러 일하는 노동자, 농민, 자영업자의 권리 찾기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포부를 전했습니다. 지난 2018년 폐쇄 조치된 서남대학교 아산 캠퍼스가 수년째 방치되고 있습니다. 인근 주민들은 흉물스러운 것도 문제지만 우범 지역으로 전락되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활용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지자체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장석 기자입니다. 지난 2018년 2월 폐쇄 조치된 서남대학교 아산 캠퍼스입니다. 입구부터 굳게 닫혀 있습니다. 텅 빈 건물과 짓담한 건물은 한낮인데도 을씨년스럽습니다. 인근 주민들은 방치된 폐교가 흉물이 되고 있는 것은 물론 우범지대로 전락하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밤에 우범지역이에요. 지금 가면 유리창도 다 깨졌고 볼 수 없어요. 그리고 사실 그리고 또 이상한 공간이 돼서 밤에 차 끌고 와가지고 사람들이 뭘 먹고 가니까 주변 환경도 더러워지고 뭐 화장지라든가 뭐 커피 와서 마시고 나서 그냥 다 버리고 가는 거야. 폐교된 서남대학교 아산 캠퍼스는 2021년 말부터 올해 8월까지 3차례 매각 절차가 진행됐지만 응찰자가 없어 매각은 성사되지 않은 상황. 이처럼 서남대학교 폐교 부지가 4년 넘도록 방치되면서 이제는 지자체 차원에서의 활용 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은아 아산시 의원은 수년째 폐교가 방치되면서 아산 지역에 흉물이 되고 있지만 사유지라는 이유로 그동안 아무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이제라도 활용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유지라고만 대답을 했어요. 여태까지 시청에서는. 네. 근데 제가 사유지라고 얘기하지 말고 어쨌든 아산시에 있으니까 이거를 그럼 우리가 아산시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하자. 이에 아산시는 서남대 아산 캠퍼스 매각 비용이 250억 원에 달하는 만큼 직접 매입해 활용하는 방안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민간에서 매입 투자할 수 있도록 이달 중 기초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폐건물 활용에 대한 법령, 제도 검토를 통해 활용 방안을 마련하는 등 행정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관건은 민간 투자 유치지만 현재로서는 매각 금액과 건물, 토지 활용도, 채권과 채무 관계까지 복잡하게 얽혀 있어 민간 투자 유치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천안시와 국토교통부 도로미세먼지연구단이 미세먼지 저감 기술 시범단지 조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번 조성 사업은 천안시가 지난 5월 국토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추진하는 것으로 지난 3년간 연구된 특허와 신기술 등을 현장에 적용하게 됩니다. 국비 10억 원과 12.8억 원 등 18억 원이 투입되며 신부동 만남로 교통흐름 개선 사업과 연계한 공기질 개선 사업이 단계적으로 추진됩니다. 천안 성성호수공원과 종합운동장 등에 있는 공중화장실 12곳에 안심 비상벨이 설치됐습니다. 이번에 설치한 안심 비상벨은 사물인터넷 시스템이 적용돼
비상 버튼을 누르면 경광등이 작동되고 경찰서 신고와 동시에 통화가 연결됩니다. 시는 또 불법 촬영 단속 장비를 추가로 구입하고 자체 점검과 민간 시설의 대여 서비스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천안 봉강천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가운데 아산시가 내년 2월 말까지 AI 특별방역 대책기간을 운영합니다. 이에 따라 시는 농업기술센터 전 직원에 1인 1가금 농장을 지정해 방역수칙을 지도 홍보할 계획이며 가금 농장에 대한 정밀검사 주기를 분기별 1회에서 월 1회로 강화하고 가금 입식 전 사전신고제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곡교천과 삽교호 등 철새 도래지 출입 통제 구간을 확대 설정하고 살수차와 소독 차량을 동원해 철새 도래지와 가금 사육 농가 진출입로를 소독하고 있습니다. 산림청이 주최하고 세종시가 주관한 2022 대한민국 정원산업박람회가 마무리됐는데요. 세종시는 이번 박람회를 계기로 2025년부터 국제공인 정원박람회를 개최하는 등 중앙공원 일원을 대한민국 대표 정원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세종에서 열린 2022 대한민국 정원산업박람회가 막을 내렸습니다. 지난 7일부터 열흘 동안 진행된 이번 박람회엔 약 43만 명의 관람객이 다녀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일각에선 20억 원의 혈세가 투입된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기획력이 떨어지고 운영상 미숙한 점이 적지 않아 관람객을 모으는 데 실패했다는 지적도 있지만 시 내부적으론 정원 산업에 대한 성장 잠재력을 확인한 시간이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세종시가 보유하고 있는 중앙공원, 호수공원, 그리고 국립수목원 아울러서 연장시켜 본다면 금강변, 우리 이응다리까지 이어지는 일대 자연 경관이 굉장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저는 좀 느꼈습니다. 세종시는 이번 정원산업박람회를 계기로 오는 2025년부터 가칭 금강정원박람회를 해마다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시청 안에 TF팀을 만들어 정부로부터 국제 행사 공인을 받는 데 집중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세종의 대표 축제는 4, 5월경 정원박람회, 10월 세종축제로 나눠 열리게 될 걸로 보입니다. 정원 박람회를 통해서 관광객들이 세종시를 새롭게 인지하게 되고 그러면 새로운 관광산업으로 우리 세종시가 거듭날 수 있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세종중앙공원을 지방정원, 나아가 국가정원으로 승격시켜 보다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대한민국 대표 정원으로 만들어 나가겠다는 청사진도 제시했습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충남교육청 학생교육문화원은 2022년 평생학습 주간을 맞아 오는 25일까지 특강과 가족체험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주요 강좌는 다음 달 3일 변정현 도슨트의 미술의 말 무슨 뜻일까를 시작으로 조윤범 바이올리니스트의 재미난 클래식 여행, 박규림 휴먼 컬러 컨설팅 대표의 퍼스널 컬러 진단과 이미지 연출 등이 진행됩니다. 참가 신청은 평생교육 정보 시스템에서 하면 됩니다. 아산시가 외암마을 축제 영상사진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공모전 주제는 오는 21일부터 23일까지 열리는 지풀문화제, 한복문화주간, 아산문화제 야행 등 외암마을 축제를 담은 영상과 사진입니다. 공모전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응모 기간은 오는 24일부터 11월 4일까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산시청 누리집을 확인하거나 문화유산과로 문의하면 됩니다. 천안시 문성동 주민자치위원회는 오는 29일 복지센터 주차장에서 제1회 문성동 가을나눔 축제를 엽니다. 이번 행사는 신규 아파트 단지에 새로 입주한 주민들과의 만남의 장과 지역 현안과 비전을 공유하는 화합의 장, 각종 나눔 행사 등으로 진행됩니다. 또 홍진영, 소명, 제이모닝 등 초대 가수들의 축하 공연도 이어집니다. 올해로 8번째를 맞는 세종시 김장담그기 행사가 다음 달 5일 열릴 예정인 가운데 오는 28일까지 참가자 신청을 받습니다. 이 행사는 소비자와 생산자의 도농 상생 공간을 마련하고
안정적인 김장 수급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습니다. 올해 준비된 물량은 1,200박스로 박스당 절임 배추 20kg과 양념속 8kg이 제공되며 가격은 12만 원입니다. 행사는 도담동 싱싱장터 등 4곳에서 동시에 진행되며 참가비 입금 선착순 800명까지만 신청받을 예정입니다. 아산시 자원봉사센터가 노후화되고 부족한 공간으로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아산시 시정질문에서도 자원봉사자들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센터를 조속히 건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아산시가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는 아산시 자원봉사센터입니다. 현재 단독 공간 대신 아산시 새마을회관을 무상으로 빌려 사용하고 있는데 부족한 공간에 봉사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무실 곳곳에는 비품이 가득 쌓여 있고 탕비실마저 개조해 봉사용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주방과 회의실은 새마을회와 공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마저도 좁고 노후화돼 활동하는 데 제약이 큽니다. 이처럼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봉사활동을 하는 봉사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센터를 조속히 건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천철호 아산시 의원은 시민 5명 중 1명이 봉사활동을 하고 있지만 센터 환경은 그 어느 곳보다 열악한 상황이라며 행정에 무관심을 질타했습니다. 이어 봉사자의 재능 기부나 단체 회의, 휴식 공간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조속한 센터 건립을 집행부에 촉구했습니다. 봉사자분들께서 자부심을 느끼며 자존감을 가지고 마음껏 봉사를 할 수 있는 자원봉사센터 건립을 행정으로 보답할 때입니다. 이해 씨는 원활한 봉사활동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에 공감한다며 자원봉사센터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현재 민간 건물 임차나 빈 건물 매입, 신축 등 다각적인 방면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나름대로 이제 센터 건립을 위해서 현장을 지금 주소에서 지금 다녀서 신축이라든지 건물 매입 방안 등 여러 가지 좀 다양하게 찾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속하게 건립이 될 수 있도록 저 나름대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아산 시민은 약 8만 1,000명. 타인에게 희망을 주는 이들의 염원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천안시가 12월 말까지 조세정의 실현과 지방재정 확보를 위해 지방세 체납액을 집중 정리합니다. 시는 강력한 체납 처분 및 징수활동 강화를 위해 상위 30인의 고액 체납자 15명을 집중관리 대상으로 선정하고 징수에 나섭니다. 또한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고액 체납자 258명에 대해서도 2개 팀 7명으로 구성된 광역 체납징수팀을 운영해 현장 위주 실태조사와 추적 징수를 펼치고 있습니다. 천안시가 지역 대표 관광자원을 다시 선정하기 위해 온 오프라인 설문조사를 벌입니다. 시는 지난 2019년 천안 12경을 지정했지만 최신 관광 트렌드가 반영되지 않아 재검토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조사는 시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아산시가 다음 달 11일까지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을 받습니다. 대상은 아산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거나 직계존속이 1년 이상 아산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대학생입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2016년 2학기부터 한국장학재단에서 받은 학자금 대출에 올해 발생한 대출 이자가 지원됩니다. 신청은 아산시청 누리집에서 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아산시 미래장학회로 문의하면 됩니다. 천안박물관은 다음 달 16일까지 천안 시민과 대학생,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청년 도슨트를 상시 모집합니다. 청년 도슨트는 천안박물관에서 운영하는 전시와 교육, 유물관리 등 학예 업무를 지원하게 되며 주 2회, 월 5회 이상 근무가 가능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을 비롯한 자세한 내용은 천안박물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됩니다. 이어서 우리 지역의 구인구직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주식회사 엘리메스에서 경비원 1명을 채용합니다.
팩스 또는 이메일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2-6082-5457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 피스코팩에서 플라스틱 제품 생산 업무를 담당할 직원 1명을 채용합니다. 직접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41-582-2100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 대화전공에서 품질 관리 업무를 담당할 직원 1명을 채용합니다. 팩스 또는 이메일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41-588-5600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세운의료재단에서 의무기록사 1명을 채용합니다. 팩스 또는 이메일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41-553-1234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